저는 이것이 항상성 노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오염을 떠받치고 있는 바로 M, 마이오카인, 즉 머슬 근육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항상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가 없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항상성 노화를 연구하는 닥터 박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근육이 안 늘죠? 정답은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죠. 근육 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단백질 재료가 줄줄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장에 원료를 넣어도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으면 결과물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근육의 내용물이 어디로 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구멍을 만드는지, 이 구멍들을 막지 못하면 왜 근손실이 필연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육에는 진짜 구멍이 있습니다. 근육 장성의 시작이죠. 인슐린 장성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체내에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영양 저장소이자 에너지 엔진입니다. 근데 근육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근육세포가 받아야 할 영양이 바깥으로 새어버립니다. 첫 번째 구멍, 인슐린 수용체가 둔감해진 구멍. 두 번째 구멍,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져 연소가 떨어지는 구멍. 세 번째 구멍, 혈관이 막혀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구멍. 네 번째 구멍,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단백질이 마구마구 분해되는 구멍. 다섯 번째, 수면 부족으로 근육 회복이 안 되는 구멍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근육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소모되거나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과는 딱 하나죠. 근육의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근손실입니다. 구멍 1. 인슐린 저항성. 근육문이 안 열리는 가장 큰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의 문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쇠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죠. 탄수화물을 가닥이 섭취하거나 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단 음료를 드시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생활이 반복되게 되면 인슐린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인슐린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영양분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다가 지방으로 바뀌거나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근육의 첫 번째 구멍입니다. 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 근육은 굶어 죽는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구멍, 미토콘드리아차. 들어온 연료를 태울 힘이 없다. 근육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토콘드리아도 노화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근육세포 안에서 손상이 누적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근육 안에서 연료 연소가 제대로 안 되고 대사 속도가 떨어지면서 근육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헛돌기 시작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죠. 근육 안에 엔진이 고장나면 연료가 쌓이지 못하고 빠져나간다. 구멍 3. 혈류장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병든 길, 통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근육은 혈관을 통해 영양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혈관이 막혀 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린 것이 혈류장애의 주어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 스파이크, 흡연, 만성염증, 운동부족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혈류가 나빠지면 영양이 근육세포 앞에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핵심, 근육은 심장만큼 혈관 의존적이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도 죽는다. 구멍 4. 스트레스 코티졸, 근육 단백질을 직접 녹여버리는 구멍. 가장 무서운 구멍이죠.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입니다. 코티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 아미노산을 포당으로 바꾸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복부에 축적시키며 근육 회복을 억제합니다. 넘치는 코티졸이 그렇다는 거죠. 즉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코티졸이 넘쳐나게 되면 근육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녹아 없어집니다. 핵심, 스트레스는 근육의 배수구를 여는 행위다.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간다. 구멍 5. 수면 부족. 회복의 문이 닫히는 치명적인 구멍입니다. 근육의 회복은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세포의 재생,
복구, 세포 분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약은 밤샘, 늦은 약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카페인 섭취 이런 습관들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가 힘들죠. 그러면 근육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의 구멍이 과다하게 개방된 상태로 밤새 방치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 빈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근손실은 필연입니다. 이 5가지 구멍이 동시에 존재하면 근육은 보충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밀하게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만들기보다 유지가 어렵고 유지보다 잃는 속도가 더 빠르다. 즉 구멍을 막아야 유지가 가능하고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근손실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의 구멍을 막는 5대 원칙. 구멍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셔야죠. 식사 간격은 일정하게, 식후에 10분 걸어서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기, 당뇨와 정제 탄수화물은 감량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강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병행, 적정 단백질,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음주와 야식 피하기. 세 번째, 혈류 개선, 혈압, 혈당, 지질은 정상 범위 내로 관리하기. 매일 7,000보에서 8,000보 걷기.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코티졸 조절, 심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명상, 일정한 생활 리듬, 카페인, 가다 섭취 금지. 다섯 번째, 깊은 수면 확보, 일정한 취침 시간, 자기 전 디지털 차단, 늦은 식사 줄이기. 제가 말씀드린 5대 원칙은 박민수 박사 유튜브에서 누누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만 지켜도 근육의 구멍은 상당 부분 막히고 근육은 다시 채워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노화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근육 안에 내용물이 줄줄 새고 있다면 운동량을 늘려도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쌓이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이죠. 그 후에 운동과 영양이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항상성 노화를 연구하는 닥터 박민수였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과학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